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했던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세훈 관장의 또 세계 이혼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국고손실 혐의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영부인의 외교라는 것이 우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독 외교라는 예산이 있지도 않은데 국가의 영부인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예, 이 민간인을 위한 민간인이죠. 단독 예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같이 예산을 쓴 정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에 대해 배현진 의원은 아니다. 문체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 회고록 이후에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즉 형식과 내용 여기서 전부 다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형식 면에서 보면 지금 당초 이 방문 자체는 이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이제 어떤 단장으로서 특별 수행했던 단장으로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정부 문건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결국 도정환 장관이 정부 수행원 단장으로 돼 있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부인이 거기에 단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체부 장관이 단장이고 그리고 당시에 보면 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 대표단의 특별 수행원인데 왜 그러면 이 비행기를 썼는지에 대한 논쟁,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속됩니다만은 그럼 당초 그런 이 요구 사항들을 인도 정부가 요청을 했느냐의 문제예요. 즉 인도 정부에서는 원래 도정환 이 문체부 장관이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문체부 도정환 장관은 당시에 그냥 일반 항공기를 이용해서 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비용도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김정숙 여사가 수행함으로 인해서 공식 이제 그 정부의 대통령 전용기도 쓰게 되고 하면서 비용이 4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기내식 비용 자체가 한 6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면 과연 이 방문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하듯이 정말 영부인의 단독 외교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과연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지 이 의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형식과 내용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민주당에서 지난달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언과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건 만약에 단독 외교였으면 단장에도 김정숙 여사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도정환 장관이 이제 수행원으로 되는 게 이제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의 그 발언이 말씀 주신 대로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 외교부에서 배현진 의원을 통해 가지고 공개한 문서에는 어쨌든 민주당의 그 해명과는 좀 다소 다르니까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그리고 국민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 직함과 상관없이 김정숙 여사가 특별 수행 단원이라고 해서 장관을 보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정상의 배우자로서 이건 김건희 여사가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거고 지원하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특별 수행단이라고 형식적으로 그 직함을 갖고 인도를 방문했다고 해서 문체부 장관을 지원하고 참모로서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본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내식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배현진 의원께서 국고손실죄라고 하시는데요. 법리를 단 1분이라도 검토하셨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 책임자가 이 어떤 그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국정농단 사건이나 여러 판시에서 그 비중을 좀 높인 적은 있지만 국정원장으로까지 등등으로 그렇지만 이 건에서 그렇게 그 회계 책임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전용기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 민항기를 사용한 일반인들이 여행 떠날 때랑 견주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라는 거요. 그 부분은 저는 잘 아시면서 정치 공세 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배현진 의원은요, 지금 문체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한 4억 가까운 예산을 썼다.
그러니까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이면 다녀올 일정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고손실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래 당초에 이 행사의 주체는 이제 외교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부 예산으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광부가 들어오면서 문광부는 별도 예산을 책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다 따와서 기록물, 공식 기록물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타지마할 방문 자체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정부 관료들도 석연치 않게 접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 배정 자체도 뭔가 매끄럽지 않게 좀 뭔가 무리수를 띄웠다는 그런 방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국가 예산이 적법하게 투여되지 않은 것 아니냐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가지고 그 왕복을 갔다 오는데 무려 여기 비행기값 포함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점들은 이건 도저히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이건 전혀 무관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영부인이 탑승해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이 뒤섞여서 혼재가 돼 있어서 이거 통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썼다면 그게 바로 국고 손실인 거죠. 네. 아무리 뭐 법리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게 그다음에 쓰여지지 않을 곳에 예산이 쓰여졌다면 그거는 분명히 정부가 그거는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맞은 과도한 비용들이 정말 4억이라는 게 하늘에서 정말 혈세로 사용됐다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20억 원은 재난지원금 뿌려서 국민에게 주면 다 좋다고 하는데 이것에 250배가 쓰여진 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배현진 의원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국고 손실 혐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물론 그 민간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명분이 어떻게 민간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정 운영자가 허가한 예산을 갖고 지금 해외에 갔다 온 것이고 그 우리가 2018년 7월에 모디 총리가 분명 구도 초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대응으로서 갔다 왔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도의적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도적으로 좀 안착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영부인이 단순히 다녀온 거 3억 6천만 원 정도의 과연 가치가 있었느냐 이런 거를 갖고 비판을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외교가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비용 든 게 뭐 얼마였고 여기에는 그 효과가 얼마였다 이렇게 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민주당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역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그 해외 순방 예산으로 200억 원대가 배성되었었는데 300억 원 이상을 더 쓰면서 예비비를 300억 원 더 썼습니다. 그래서 532억 원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 간 것. 이것은 그럼 국고 낭비가 아니냐, 국고 손실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영부인이 쓴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비판, 제도적 좀 불안전성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으나 단순히 갔다 온 것이 국고 손실이다. 그런 것은 인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우방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민간인과 두 분 말씀처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고 물론 전용기 특성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내식 비용이 논란을 또 낳고 있거든요. 기내식 비용만 6,29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직격에 나섰는데 들어보시죠. 당시 방문단 인원 36명의 기내식 비용으로 6천만 원이 넘게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무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면은 1인당 160만 원을 기내식 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하늘 위에서 써버린 것입니다.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하지만 단독 관광에 혈세를 쓴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1인당 기내식 비용이 160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건지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원들 한 40명 가까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유류 비용, 그다음에 이제 안에 기내식 비용이 따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보면 한 6,200만 원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도까지 가면 대략 지금 보니까 식사 한 번에 간식 한 번 이 정도 제공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일반 항공기를 이용했을 때의 어떤 1등석 기준의 어떤 비용하고 비용했을 때 이게 좀 과도하게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을 수밖에 네, 없죠. 그렇다면 과연 안에서 메뉴가 뭐였었길래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을까? 예.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전용기이기 때문에 숫자 대비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측면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한 끼,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식사는 2번, 간식은 2번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비용 치고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안에서의 어떤 이 메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호 여사가 유엔의 초청을 받아서 예.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는 직접 가서 이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게 영부인의 제가 알기로 첫 번째 단독 외교였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일반 대한항공을 이용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수행원들 최소화해서 갔다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하고 과연 이 행사에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은 인도 지방정부 행사예요. 근데 지방정부 행사인데 거기에 대통령 전용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 대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하고 직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대통령 영부인에 들어가면서 장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기내식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사의 행보와 굉장히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1등석 비용과 비교해서도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 정도 금액이 나오냐 이런 말도 나와요. 정확하게 6,292만 원 썼다고 하죠. 네. 그 탑승 인원이 36명입니다. 예. 지금 2끼 먹었다는 걸 전제로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에 따라서는 식사 3번에 간식 1번 이렇게 이제 제공됐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4회분으로 했을 때 한 명당 한 40여만 원 되는데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대통령 전용기는 당연하지만 일반 항공기와는 운영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일반에서도 육류 따로 그리고 뭐 어류 따로 식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취향 때문이 아니라 뭐 두드러기가 나거나 아니면 뭐 식중독에 걸리거나 이런 걸 좀 분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같은 체제로 여러 종류의 식사를 같이 탑승을 시키고 같이 싣고 한 평소에 한 2배 정도의 식사량을 보통 대통령 전용기의 특성상 실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일반 민항기로 치면은 한 비즈니스석 정도의 수준의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과도한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좀 의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특검 거부하면서 기내식 액수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는 게 그게 국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면 예. 자, 비용 문제 따지면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뭐 3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비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걸 전달하고 왜 만나는지 등등 이거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비용 문제가 얼마 안 들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과연 이런 어떤 형식과 내용이 절차가 맞았느냐의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문제로 따진다면야 300만 원 같으면 이거 뭐 2명 식사비 160만 원, 2명 식사비하면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과연 그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행동을 한 것 적절한 것인지 과연 당시의 어떤 이런 절차가 맞았는 것인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내식 비용을 다른 데 쓴 게 아닌 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런 입장까지 나왔다고 해요. 기내식 비용을 기내식에 썼으니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썼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또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무리 최고급 육류와 최고급 어류가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게 아무리 이거는 이게 식비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아주 고가의 음료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물론 확인되신 건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 식재료라고 선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 같은 식재료 물론 다 식사비에 포함됐다고 할지라도 예. 그것이 조금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다 보니까 한번 들여다보고 적합한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근데 그 당사자가 해명하는 게 아니 밥 먹는 데 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렇지만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에는 이게 적합한 해명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뭐 특검 논의가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뭐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정무적 아니면 도의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만약 이거에 대해서 진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순방할 때 식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충분히 자료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해외 순방을 해보니 식비는 원래 한 이 정도, 전용기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김정숙 여사가 갈 때 과도하게 사용됐다라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해 보이는 그 비용을 자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도 이 특검 주장이라는 거에 전혀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을 향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천문학적 금액에 놀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 판결대로 마무리가 되면 위자료가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에 하루 이자만 1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상당한 금액인데요. 정말 뭐 국내에서는 뭐 정말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인데다가 특히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이 지주를 형성하는 그런 그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 물론 뭐 아직 이제 항소심이 끝난 거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봐야 이제 일단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때 돼야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따지다 하더라도 연체 보상금이 뭐 한 5%, 연 5%니까요. 그러니까 워낙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뭐 1억 8,900만 원이 하루에 이자가 이제 붙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이제 SK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급할지. 예. 이제 지금 현재 원래 1심에서는 주식으로 했어요. 예. 근데 2심에서는 금액으로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매각을 한다든지 담보를 해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일단 비용을 댄다든지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AI 반도체 분야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아마 우리의 경영과 관련된 또 국가의 어떤 이 기업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 매각, 뭐 대출 얘기까지 나오는데 SK그룹에 지금 미칠 파장이 굉장히 좀 커질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내부에서 많거든요.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런데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SK 구조에는 영향을 주고 싶진 않다고 밝혔어요. 저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좀 밝혔는데 다시 또 얘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 개인의 의견일 거라는 예. 이제 그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약간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이 1조 4천억에 가까운 금액 결국은 최태원 회장이 어디서 돈이 나올까요? 예. 뭐 저는 뭐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예, 예. 근데 이 주식을 파는 순간 이거는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는 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SK는 다른 그룹과 달라서 이 지배구조를 할 때 이른바 형제들의 상속분에 대해서 합의 구조를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준 거거든요. 선대 회장 두 분의 것을 형제들이 나눠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위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일종의 주식을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SK를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양보했던 다른 형제들이 우리 건 뭐가 되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매우 좀 민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형제들의 이 지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SK 갖고 있는 이 어떤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이 두 가지가 매우 민감한 관계인데 어쨌든 노소영 관장도 자신의 지금 세 자녀가 모두 SK에 적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SK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마 주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1조 4천억에 가까운 금액이 시장으로 나오는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예. SK의 경영권 지배구조를 통한 후폭풍은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소영 관장 측은요, 이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합의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재판부의 손에 맡겨서 이렇게 좀 1조 3천억이 넘는 돈을 위자료 물어주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아름답게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평론가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이 위자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위자료를 포함한 1조 3천억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SK 지주회사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17.5%인데요. 이것을 뭐 주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마련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금액은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사망했을 때 예. 그때 26조 원 그때 상속세로 12조 원이 부여됐습니다. 그때 삼성 일가에서도 이것을 뭐 분할 납부를 하면서 또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SK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SK가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악몽이 있습니다. 2003년에 이 소버린 사태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그 최태원 회장이 똑같이 뭐 분식회계 사건으로 좀 검찰 조사받고 뭔가 경영권 흔들릴 때 사모펀드가 투입이 돼서 뭔가 이 경영권을 흔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그룹 차원에서는 이번에도 혹시 그 최태원 회장이 뭔가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주식을 좀 건드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모펀드가 악의적으로 투입됐을 때 기업의 자체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는 여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 측도
그런 것들이 좀 없이 좀 해결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SK에 뭐 내가 뭐 경영권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좀 잘 정리되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문학적 금액의 재산 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가 책정된 원인,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와 동거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동거인을 의식한 듯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과거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고기 뭐를 비싼 걸 먹었다. 근데 그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누구하고 먹었냐? 어떤 상태에서 제가 먹었냐가 훨씬 더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불편한 사람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막 이걸 뭐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준들 그게 그렇게 뭐 맛있거나 행복했겠습니까? 2015년 12월 최태원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했고 당시 상당히 후폭풍이 컸었습니다. 법원은 이 혼외자에 대한 이 학비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다고요? 네, 원래는요, 이혼 소송을 마치면서 변론 종결일 기준 양측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계산한 다음에 이 뭐 6대4 내지는 뭐 7대3 이렇게 나누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200몇 억이 이미 생활비로 다 소비가 된 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혼외자의 학비로 한 5억 원 정도, 그리고 재단을 어쨌든 동거인과 같이 만드는데 또 여러 돈이 들고 그 가족에게도 수십억 원이 가고 이런 돈은 사실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돈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눠야 되는 적극 재산에 편입을 시켜서 이 노사연 관장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려서 결과적으로는 200억 원 넘게가 또 이제 적극 재산에 편입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정회의를 저질러서 재산을 유출했다. 이런 노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 회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좀 인간적인 문제와 또 어떤 기업의 오너에서도 문제 이게 좀 상당히 좀 충돌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인이라는 게 부부 사이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사실은 뭐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무조건 살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좋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것들이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 기업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큰 틀 속에서 본인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선택할 수가 없었고 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어떤 혼인 중에 사실은 이제 혼외자를 낳고 그걸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현재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혼인 제도에 대한 문제, 일부 일처제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단호한 어떤 이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거인에 들어간 여러 가지 돈까지도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실질적으로 혼인의 어떤 이미 이제 뭐 따로 살긴 하지만 그러나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 가치 이런 걸 너무나 중요시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 그 어떤 소송 과정에서 과연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어떤 들어갔던 비자금 이게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부분 과연 이게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관계에 좀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확정적으로 이거에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이게 SK에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어음 자체의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확정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은 이 노관장의 정신적 상처와 고통까지 헤아려서 위자료를 책정한 건데요. 이 노소영 관장은 사랑과 아픔에 대해 과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내가 8월까지만 사랑할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슬픔도 생각해 보시면 왜 슬퍼요?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남자친구가 떠났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 영원성, 무한성이 그게 잘라져서 유한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법원은요, 이 노소영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도 이 최 회장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원인으로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노 관장이 암투병을 했는데요. 예. 2009년 5월 달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최 회장의 부정행위가 암에 좀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질환 내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라서 뭘 하나를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좀 설시까지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도 한데 네. 굉장히 최 회장의 어떤 부정행위를 법원이 안 좋게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 설시 중에 본인의 동거인에게는 여러 이제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 부인에게는 부정행위를 알린 이후에는 신용카드 지급을 끊고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는 생활비 지원도 끊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도 부부간의 또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위자료 액수를 사상 전례가 없는 20억으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노소영 관장은 시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2년 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난 이런 천사가 있나 싶어 진짜 너무 훌륭한 성인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보통은 시어머님하고 좀 며느리하고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친정엄마보다 더 좋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아트스쿨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던져줄 수 있는 세상에 노소영 관장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이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죠. 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의 관장인데, 자, SK 측에서는 이 아트센터 나비의 공간도 비우라, 뭐 이런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미 이거에 대한 어떤 퇴거 명령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게 지금 SK 이게 마크를 보시면 나비 모양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따왔는데 이제 아마 이걸 이제 지금 노소영 관장이 여기 이제 관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임대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퇴거하라는 이제 일단 지시했고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이번 판결에서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개인 신용카드를 중단한다든지 또 이렇게 퇴거하라고 그러든지 생활비를 안 준다든지 이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이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지금 SK에 다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아마 이 세 자녀 같은 경우는 노소영 관장을 편을 많이 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이 세 자녀가 이제 재판부에다가 이제 진정서까지 내고 아마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는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세 자녀와 함께 이제 해외 여행을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였더라고요. 이제 그런 등등을 보면 결국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 함께 뜻을 상당히 모은 것 같고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게 1조 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외부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노소영 관장도 이제 자녀들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족 안에서 이제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지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말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최태원 회장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라.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지만 또 조국 대표는 정경유착의 단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 반응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무래도 이게 한국 사회의 오랜 문제인 뭐 정경유착, 뭐 재벌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조국 대표의 그 반응이 좀 본인의 처한 현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이 뭐 언론 개혁의 측면, 뭐 검찰 개혁의 측면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너무 사람들이 이 재산 분할금 1조가 넘는 재산 분할금의 규모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비자금이라는 나쁜 경로로 인해서 형성됐고 그게 시작됐다는 것을 언론에서 너무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 개혁 측면에서 또 그걸 지적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이게 비자금 얘기가 파다했는데 검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때도 뭔가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검찰 개혁의 측면에서 또 비판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번 이슈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재산 분할금 1조가 넘는 그 커다란 규모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도 좀 곱씹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